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미접종자와 비슷하게 백신 접종자도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돼 충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CDC 내부 문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전파력을 갖게 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와 아직 발표되지 않는 외부 자료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균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 수치가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두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기존의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낮으며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인해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달리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CDC는 오늘 새로운 자료를 공개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전 지침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CDC의 로셸 워렌스키 국장은 지난 17일 의회 의원들과 이 문서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워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러한 강력한 전파력이 보고되면서 오늘 마스크 착용을 강화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마스크 지침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에서 지난 28일 절차적 투표가 통과되면서 남은 본회의에서의 표결도 긍정적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연방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서 상원의 절차적 투표를 보기 드물게 통과했습니다. 절차적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토론 심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21일 인프라 법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진행했으나 49대 51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67대 32로 민주당 의원 50인 외에 공화당 의원 17명이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 본회의 표결에서의 통과 전망도 밝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은 도로교통, 철도, 환승, 상수도, 기타 인프라에 대한 5,550억 달러의 신규 지출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 지출 규모는 5,790억 달러였으나 합의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커넬 의원도 참석해 법안에 대한 검토에 찬성했습니다. 사회 인프라 초당화는 상원 본회의 토론과 수정안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60표 장벽을 넘겨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게 되는데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8월 6일까지는 최종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인프라 방안 가운데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플랜이 마침내 초당적 타협안으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는 데 성공해 3조 5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민주당 독자 가결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모두 보고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백신 접종은 개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공화당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 내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다수 확진 사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Every federal government employee will be asked to attest to their vaccination status.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할 것을 명령한 것은 사실상 백신 접종을 하라는 압박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nyone who does not attest or is not vaccinated will be required to mask no matter where they work, test 1 or 2 times a week to see if they've acquired COVID.
아울러 백악관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에게 연방정부 기금을 활용해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들에게 $100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센티브 정책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로스웰 로드로 향하는 I-285 고속도로의 서쪽 진입로가 오늘 폐쇄될 예정입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거액을 들여 인터체인지 재건에 나섰습니다.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가장 분주한 I-285와 GA400번 도로가 만나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계속 재건하면서 주요 교통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로즈웰 로드로 향하는 I-285 서쪽 진입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램프 폐쇄 기간 동안 I-285 서쪽 진입로 출구 램프를 로즈웰 로드로 전환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지아 교통부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며 따라서 이 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페리미터에서 서쪽으로 여행하는 운전자는 리버사이드 드라이브로 계속 이동해 원형 교차로에서 I-285 동쪽 방면의 세 번째 출구로 나온 다음 I-285 동쪽 방향 로즈웰 로드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조지아 교통부가 $8억 투입해 2017년 2월에 시작된 I-285와 GA400번 인터체인지 재건의 일부로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포엠 ATA 갤러리에서 세라믹 조각 전시회가 열립니다. 보도에 배준경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북동부 에모리 대학 인근에 위치한 포엠 ATA 갤러리에서 도예가 데이비드 로빈슨의 개인전이 진행 중입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의 이번 전시회는 알루비움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이는 한국어로 충적토라는 뜻입니다. 로빈슨의 알루비움 개인전에서는 유기적인 형상과 인조적인 형상을 한 손으로 만들어진 테라코타, 즉 점토 토기류를 돈 모양의 토기에 붙여 만들어진 도자기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그는 산호초와 페류의 껍데기가 떠오르는 디자인과 고무 타이어나 쇠붙이 등의 형상을 한 작은 도자기 조각들을 한데 모아 유기적이면서도 인공적인 조형물을 창조해내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David Robinson. I'm a full-time ceramic sculptor in Atlanta. And first off, I would like to thank KTN for the opportunity of this interview. I've been sculpting now for probably around 20 years, and I work in a terracotta clay body, which is sort of an orangey color, much like you would see in a flower pot. The name of this show is alluvium, and alluvium is a geological term that refers to the silt or the rocks or the clay that washes up on a field after, say, a flood or after a stream floods and then recedes, objects that appear perhaps manufactured or fabricated, juxtaposed with objects that are man-made or are organic or come from nature. And I love creating that space between the two, the dialogue between those two things that suggests this sort of state of flux. And I believe it hints at memory and consciousness and history. So I'm very interested in suggesting that in my work without having a specific translation or meaning. But I like to invite the viewer to sort of fill in the blanks there and see what kind of personal connections they may have with the work. If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the show, please go to the gallery's website, which is poem88.net. The show will be up through August the 14th,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gallery. It is open by appointment, so please let us know. I'll be glad to meet you here and talk about the work and answer your questions. Again, thank you, KTN, for the opportunity of this interview,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gallery. 데이비드 로빈슨의 개인전은 8월 14일까지 이어지며 예약을 통해 30점이 넘는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밀워키 브루어스를 안방에서 상대합니다.
브레이브스는 지난 5월 14일 브루어스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더불어 어제까지 열린 뉴욕 매츠와의 5연전에서 3승을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 브레이브스는 현재 기세가 올라 있습니다. 밀워키는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브레이브스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축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오늘 저녁 8시부터 올랜도 시티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지난 주말 콜럼버스 크루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패배하며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애틀랜타와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막 자리인 7위에 자리한 몬트리올과의 승점 차는 8점이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가 부진을 딛고 7월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해 8월에는 플레이오프 자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애틀랜타 축구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구 소식입니다. 2021 NBA 드래프트가 어젯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케이드 커닝햄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제일런 그린은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에반 모블리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지명되었습니다. 4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토론토 랩터스는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의 스카티 반스를 지명하며 예상 밖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후 드래프트가 진행되는 동안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루머가 발표되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카일 쿠즈마,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 몬트레즐 헤럴 3명의 선수와 22순위 지명권을 워싱턴 위저즈로 보내며 러셀 웨스트브룩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NBA 시즌은 10월 1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7월 3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561만 1,159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8,60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7,78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3만 2,145명, 누적 사망자는 18,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3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9,765명, 누적 사망자는 1,136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6,985명, 누적 사망자는 1,38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애틀랜타 동부에 위치한 아르고시 레스토랑이 고객에게 노백스, 노서비스, 즉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다른 인근 사업체도 같은 서비스 요건을 내세웠습니다. LGTBQA바 메리는 목요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로운 노백스, 노엔트리 규칙을 게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고객은 입장 시 예방접종 카드 또는 신분증과 함께 사진이 있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고시 레스토랑이 지난주 손님들에게 예방접종 증명 요구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후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지지와 반대의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의 소셜미디어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둘루스 경찰은 23일 여러 대의 차량에서 촉매 변환기를 절도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습니다. 킴벌리 호야와 저스틴 펠리치아, 데이비드 로페즈 3명은 절도, 차량 침입 혐의, 범죄용 도구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1시 45분경 플레젠트힐 로드 3550번지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흰색 BMW SUV 차량을 검거했습니다.
헥터 로드리게스 경관은 보고서에서 용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량을 살피던 중 뒷좌석에서 빨간색 무선 톱을 발견했으며 트렁크에는 톱으로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 촉매 변환기 2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머플러 부근에 위치한 촉매 변환기는 배기가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팔라듐과 백금 등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에어택시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과제가 있지만 도심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진 셈입니다. 28일 독일 바이에른주 만칭에서 에어택시 시험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에어택시는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만든 시티 에어버스로 에어버스는 수년 전부터 개발해온 에어택시의 비행을 이날 선보였습니다. 에어버스는 바이에른주 남부에 위치한 잉골슈타트를 향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삼았고 이날 시험 비행에도 잉골슈타트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관했습니다. 시티 에어버스는 현재 약 10분 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론상 최대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원격 조종도 가능하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에어버스 측은 성능이 추가 개발된 에어택시를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